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동축 케이블 내부 인덕턴스 배웠어요. 그런데 그 내부 인덕턴스는 이미 여러분들이 전력공학에서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면 돼요. L은 인덕턴스는 0.05 플러스 0.4605 로그의 R분의 D 미리헨리 퍼 킬로미터 이렇게 되죠. 이 인덕턴스는 동축 케이블의 인덕턴스 또는 동선의 인덕턴스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고 있는 그 데이터입니다. 이걸 유도하는 과정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유도해서 이런 내용을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0.05는 내부 인덕턴스인데 8파이분의 뮤제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8파이분의 뮤제로가 0.05가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죠. 헨리 퍼 메타. 요거를 헨리 퍼 메타로 기억하는데요. 얘가 계산을 해보면 48 곱하기 11 마이너스 7승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0.05로 나오는 게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로 바꿔준 거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얘가 내부 인덕턴스다라고 했죠. 그리고 0.05는 내부 인덕턴스지만 0.4605 로그 10의 R분의 D 하는 것은 얘는 외부 인덕턴스입니다. 조금 이따 할 이야기예요. 외부 인덕턴스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제와 같은 문제가 나오면 내부 인덕턴스 했잖아요. 이 문제는 길이 25m의 동선의 내부 인덕턴스는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0.05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0.05m를 킬로미터로 환산했기 때문에 여기에 0.05가 내부 인덕턴스죠. 여기다 길이 25m 곱하면 이미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로 환산했기 때문에 1.25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된단 말이에요. 무한히 긴 원주 도체입니다. 무한히 긴 원주 도체 내부 인덕턴스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랬어요. 내부 인덕턴스의 크기는 8파이분의 뮤제로입니다. 무엇에 따라 결정되죠? 결국은 내부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얘는 뮤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뮤라고 하는 것은 재질을 의미하는 거죠. 모양이 아닙니다. 자개색이 없어요. 0도 아닙니다. 재질에 따라서 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투자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동축 케이블의 외부 인덕턴스. 동축 케이블의 내부는 우리가 좀 특별했죠. 그런데 외부는 선 바깥에서 보는 거예요. 선 바깥에서 보다 보니까 무한히 긴 직선 도체로부터 R메타만큼 떨어진 점에 대한 자개색이다 라고 하는 게 성립하죠. 외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얘는 동축 케이블이잖아요. 동축 케이블의 요 안쪽에서에 대해서 우리는 인덕턴스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동축 케이블의 밖에서 보는 거예요. 동축 케이블에 여기가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게 반지름이죠. 요게 케이블의 반지름이에요. 그 반지름 외부에 대한 자개색이 이걸 이야기한다면 얘는 직선에 의해서 R메타만큼 떨어진 점의 자개색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동축 케이블의 외부 인덕턴스는 무한 직선에 의한 자개세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무한 직선에 의한 자개세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속 밀도를 적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속 밀도는 뮤의 h를 곱한 게 자속 밀도니까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뮤의 h. 그래서 상수를 끄집어낸 겁니다.
요 상수를 끄집어내요. 2파이 분의 뮤i라고 하는 걸 끄집어내요. 요게 상수가 되죠. 이거를 이렇게 외부로 끄집어내 놓고 그리고 나서 r분의 1을 적분하는 거예요. r분의 1을 적분하면 로그 r이 되죠. r분의 1은 로그 r이 됩니다. 그리고 적분 구간이 a에서 b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r분의 1의 적분값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로그의 b에 마이너스 로그의 a가 될 거고 로그는 빼기는 나누기가 되죠. 그래서 로그의 b 빼기 a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속의 파이 값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i와 여기 있는 i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미리헨리 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0.4605 얘가 자연 로그죠. 상용 로그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용 로그로 바꿔주면 자연 로그를 상용 로그로 바꿔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뮤제로잖아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2파이로 나눴죠. 여기에다가 우리는 로그를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로그, 상용 로그 변환하는 계수가 있어요. 자연 로그하고 상용 로그를 변환하는 계수는 0.434294482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요거잖아요. 요게 상수잖아요. 얘가 0.46052인가 나와요. 46052인가 나오는데 근사적으로 0.460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배웠던 0.05 내부 인덕턴스와 0.4605 로그에다가 얘는 상용 로그죠. 여기에 R분의 D 이렇게 되는 것처럼 A분의 B 당연히 B가 큰 거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미리헨리 퍼 킬로미터라고 하는 이런 값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부 인덕턴스가 된다. 자연 로그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로그에다가 밑수가 2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자연 로그라 그래요. 그리고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것은 로그에다가 밑수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로그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일반적으로 로그 이렇게 ln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ln이 될 때는 ln에 2가 되면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로그에 10이면 1이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있는 거고요. 로그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로그에 100이라면 로그에 10의 제곱이 되어서 얘는 1이 되는 거고 승수는 나오죠. 그래서 2가 된다. 뭐 이런 게 로그에 대한 계산할 때 값이 되는 거죠. 로그 100은 2가 된다. 로그 10은 1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 10에서 100까지 무려 10배나 건너뛰는데 실제는 어떻게 되죠? 1에서 2만큼 간 거죠. 그게 로그예요. 로그 1000이라고 하면 10의 3승이 되니까 3이 되는 거죠. 로그 만이라고 하면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올라가는데 얘가 100배에서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로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로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0.4605 이렇게 나오는 이 수치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로그 10의 R분의 D 전력공학에서 배웠던 이 값 얘가 이 값하고 똑같다는 거죠. 요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된 자연 로그를 이러한 계수를
나누어줘서 상용 로그로 바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문제의 답을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면 돼요. 어느 걸 답을 찾아야 되느냐 헷갈리죠? 동축 케이블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 자, 그걸 구하는 건데요. 공식이 뭐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유도하면 되거든요. 그럼 간단해요. 그런데 인덕턴스는 0.05 플러스 0.4605 로그의 R분의 D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찾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인덕턴스다, 미리헨리 퍼 킬로미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찾으면 되겠어요? 0.4605를 찾으면 되겠죠?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0.4605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씩 해봐야 돼요. 이것을 계산을 누르고요. 이것을 계산을 누르고요. 이것을 계산을 눌러서 0.4605가 나오는 건 없어요. 어차피 한번 해야 되는데 유도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이걸 눌러보세요. 이렇게 된 것을 뮤제로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나누기 2파이가 되잖아요.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숫자가 얼마라 그랬어요? 굉장히 길었죠. 0.4342 뭐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까지만 하세요. 0.43 또는 0.44 요게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수도 있어요. 0.44 0.460과 정확하게 안 나올 거예요. 결국 보세요. 4파이하고 2파이하고 약분되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잖아요. 그래서 2를 0.44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45, 45 이렇게 나오죠? 얘가 계산을 해보면 0.45, 45 뭐 이렇게 나와요. 근사적으로 0.46 뭐 이렇게 가겠죠? 간단하잖아요. 요거 약분해버리면 2가 될 거고 2를 0.44로 나누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요거 한번 해보세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4가 되네요. 4를 0.44로 나누면 얘는 이제 0.9 정도 나오죠. 0.9 정도 나오고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닌 거예요. 0.9가 나오니까. 요거 같은 경우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2파이가 여기 있고 여기에 4파이가 여기 있잖아요. 0.45 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도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잖아요. 그럼 파이파이 하면 4분의 1이니까 0.25를 다시 0.44로 나누네요. 0.25를 0.44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비슷하게 나올래나? 0.56 이렇게 나오네요. 0.56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얘는 2분의 1이니까 0.5잖아요. 0.5를 0.44로 나누면 1.13 정도 나오죠.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답이 그렇게 찾아보면 이것만 계산할 줄 알면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거란 말이에요. 문제를 풀 때는 오리지널로 푸는 게 베스트겠죠. 가장 좋은 것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대로 답을 찾아내는 게 가장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뭔가 답을 찾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0.4605라고 하는 이 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력공학에서 틀림없이 배웠어요. C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0.02413 로그의 R분의 D 마이크로파라드 퍼 킬로미터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것도 우리 앞에 있어요. 정전 용량 구할 때도 이 값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돼요. 마찬가지로 인덕턴스 계산할 때도 0.05나 0.460을 집어넣으면 금방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단 자연 로그와 상용 로그에 대한 변환 관계는 0.44 원래는 0.44가 아니에요. 0.4342 어쩌고 저쩌고 쭉 나가는데 근사적으로 그냥 0.44 정도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빠르게 답을 찾는 방법일 것이다. 이 정도는 생각할 줄 알아야죠. 그게 싫으면 적분하고 문제를 푸세요. R분의 1에 대한 적분은 로그 R이 되고요.
구간을 B-A 해서 B-A가 된다. 이렇게 그대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다음 예제 봐요. 동축 케이블의 단의 길이당의 자기 인덕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축 케이블의 자기 인덕턴스는 이랬으면 어느 것이 답일까요? 두 원통의 반지름에 비해 정비례한다. 얘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생각해도 돼요. 0.4605에다가 로그에다가 요게 A분의 B잖아요. R분의 D가. 그런데 얘가 B에 정비례하는 게 아니죠. B의 로그 함수에 정비례하는 거예요. B의 로그 함수에 정비례한다.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율에 비례한다. 얘는 우리 8파이분의 뮤만 기억해도 돼요. 0.05 이렇게 된 게 얘가 어떻게 돼요? 어차피 8파이분의 뮤제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율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투자율에 비례한다. 그런데 얘는 어떨 때 투자율에 비례한 거예요? 내부 인덕턴스일 때 이렇게 투자율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인덕턴스도 얘는 어떻게 돼요? 0.4605가 나오는 과정을 보면 얘도 뮤제로죠. 그리고 여긴 8파이가 아니라 2파이가 되죠. 2파이가 되는 이유는 여기에 2파이가 되는 이유는 무한 직선에 의한 자개색이 2파이 r분의 i에서 2파이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관계된다는 얘기예요. 로그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그에 a분의 b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 돼요. 근데 요거를 기억하는 방법이 0.460으로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율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투자율에 비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율에 비례한다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 투자율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동축선의 투자율에 비례한다. 자, 그 다음에 유전체의 투자율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동축선, 얘는 뭐예요? 동축 케이블이잖아요. 그죠? 근데 동축 케이블의 투자율이냐? 유전체의 투자율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류는 관계없어요. 전류는 여기 지금 전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니에요. 4번은 절대 답이 아닌데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동축 케이블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점 여기에 대한 자개색이 h를 구하는데 얘가 2파이 r분의 i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구했어요? 그렇죠. 자속을 구하고 자속 밀도를 구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테그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인테그랄 했을 때 자속 밀도에다가 ds죠. 자속 파이를 구한 것이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얘가 자속이 되니까 자속 밀도에다 적분을 하면 자속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인테그랄 s에 뮤 h가 된 거죠. 뮤 h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뭐예요? ds예요. 여기서 이제 뮤가 생긴 거예요. 뮤가 생긴 거예요. 근데 얘가 뭐예요? 공기 중에 투자율이죠.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도체가 되고 자, 여기서 R메타만큼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도체 외니까 외부니까 공기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투자율, 진공 중에 투자율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뮤제로 H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뮤제로 했잖아요. 공기거든요. 공기. 자, 공기가 동축선인가요? 유전체인가요? 이걸 보면 돼요. 개념을 알면 쉽게 가는 거예요. 공기가 동축선인가요? 아니면 유전체인가요? 개념을 알아야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 개념 없으면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뭐예요? 2번 찍는 경우가 다예요. 2번 다 찍어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기는 유전체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환상철심에 대한 인덕턴스, 무한 솔레노이드에 대한 인덕턴스 구분하지 마세요. 그냥 다 뭐예요? L분의 뮤S N제곱이에요. 환상철심도
무한 솔레노이드도 그 앞에 배웠던 것도 인덕턴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L분의 뮤S N제곱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L분의 뮤S N제곱. 얘는 뭐예요? hen입니다. L은 L분의 뮤S N제곱. 아주 잘 나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뮤S N제곱이잖아요. 근데 단위가 뭐예요? 퍼메타죠? 단위가 틀려요. 그래서 L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여기도 뮤S N제곱, 뮤S N제곱. 무한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는 n이 있어요. n은 어차피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무한한 이러면 단위 길이당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단위 길이당 몇 번 감았느냐 이런 개념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인덕턴스를 구하라. 그러면 그냥 L분의 뮤S N제곱 하면 돼요. L분의 뮤S N제곱 하면 돼요. 그러면 다 나오는 것이다.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에 나옵니다. 뭐 그림도 있고요. 문제가 뭔가 복잡해 보이죠.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기억하는 겁니다. L분의 뮤S N제곱 이렇게 되는 것은 뮤S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면적과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면적입니다. 면적. 이 무한장 솔레노이드가 반지름이 A가 주어졌네요. 그럼 결국 단면적이니까 뮤의 면적이니까 파이 A 제곱에 N 제곱 이렇게 되겠죠. 면적이니까. 뮤 S N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A의 제곱과 N의 제곱의 곱에 비례한다. A의 제곱과 N의 제곱의 곱에 비례한다. A의 제곱과 N의 제곱의 곱에 비례한다. S를 그대로 대입해보면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인덕턴스예요.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L분의 뮤 S N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N이라고 하는 것은 L분의 N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단위, 길이당, 권수, 무한대니까 1m당 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한대니까 hen리도 메타당 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한대니까 1m당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것이 단위 길이당 권수 1m당 권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봐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의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구하래요. 그러면 뮤 S N제곱 찾으면 되죠. 이건 바로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결합회로. 유도결합회로는요, 이미 회로 이론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은 더하기가 되죠. 그러면 이걸 무슨 결합이라고 하죠? 가동결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속이 서로 더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속이 서로 더해진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더할 가짜 가동결합. 이렇게 되는 것은 가동결합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유도결합이니까 가동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을 보는 겁니다. 전류의 방향을 보는 겁니다. 여기가 I1이고 여기가 I2면 이때 얘 점이 이렇게 찍히면 이걸 무슨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동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동결합이에요. 그런데 전류의 방향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전류의 방향이 하나는 이렇게 가고요. 하나는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점은 이렇게 찍히면 얘는 무슨 결합이죠? 전류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I1과 I2의 전류의 방향이 달라지면 이때는 차동결합이 되는 겁니다. 가동결합과 차동결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류의 방향을 봅니다. 전류의 방향을 보는데요.
여기가 I1이고 여기가 I2인데요. 이렇게 점이 찍히고 이렇게 점이 찍히면 얘는 무슨 결합일까요? 들어가는 곳에 점이 같이 찍힐 때 그때가 가동결합이죠. 들어가는 곳에 점이 같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들어가는 곳에 점, 나가는 곳에 점이잖아요. 그럼 차동결합이죠. 들어가는데 점, 나가는 곳에 점이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결합이 되는 거예요? 차동결합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동결합일 땐 여기가 2배가 더해지는 거예요. 차동결합일 땐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차동결합이 되면 저 부분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가동일 때는 상호 인덕턴스가 플러스, 차동일 때는 상호 인덕턴스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게 기본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회로 이론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런 얘기 나오네요. 상호 인덕턴스를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어차피 인덕턴스는 L분의 뮤S N제곱이에요. 우리는 인덕턴스는 자기 인덕턴스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얘는 L분의 뮤S N제곱이죠. N1이면 L1이 되는 거죠. 2는 어떻게 돼요? L분의 뮤S N2의 제곱이죠. 그런데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L분의 뮤S N제곱이죠. 서로 곱이 되는 거예요. N1과 N2의 곱이 되는 거예요. 제곱 대신에 서로 곱이 되는 거예요. 요게 상호 인덕턴스예요. 그래서 L분의 뮤S N제곱의 형태인데 요거는 N제곱 맞죠? 근데 S제곱이 됐으니까 틀렸어요. 얘는 N제곱의 S죠? L분의 뮤S N제곱. 요게 답이 되죠? 요거 같으면 N3승이 되죠? 아닙니다. 얘는 L제곱이 됐으니까 틀렸죠? 항상 L분의 뮤S N제곱의 형태, 이런 형태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얘 나오는 거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 해드렸죠? M의 제곱은 L1과 L2의 곱과 같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의 L1과 L2의 곱이다. 그리고 누설 자속이 있으면 결합계수 있다. 기억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요런 얘기죠. 얘는 누설 자속이 없는 거죠. 누설 자속이 없고요. 상호 인덕턴스와 자기 인덕턴스의 관계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A 코일이 만드는 자속이 100% B 코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설 자속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코일이 만드는 자속은 같은 방향이에요. 그 다음 여기 보면 A 코일에 1초 동안에 1A의 전류를 주면 B 코일에 1V의 기전력이 6이 된다, 이 얘기인데, 이건 보세요. 이 2는 M에다가 DT분의 DI거든요. 그리고 여기 1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얘가 1이고 1이잖아요. 그럴 때 얘가 1이 돼야 되는데 이때는 뭐예요? M도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호 인덕턴스가 항상 1이어야지만이 이 관계가 성립해요. 1초 동안에 1A가 변화되면 1V의 기전력이 생기려면 상호 인덕턴스는 1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호 인덕턴스는 항상 1이 아닙니다. 자, L1, L2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없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덕턴스는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죠. 결합계수 찾는 식 금방 찾아내야 되겠죠. 2번, 이 정도는 알 거예요.